네, 안녕하세요. 펀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저가 스마트폰 LG Q9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Q9의 스펙을 살펴보면 퀄컴 스냅드래곤 821 프로세서와 4GB 램 그리고 64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821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위해서 제작된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출시 연도가 약간 오래됐기 때문에 중급형 스마트폰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 현 시점에서 사용하기에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제공해 줍니다. 네, LG Q9의 전면을 살펴보면 6.1인치 풀비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뉴 세컨 스크린이 적용되었는데 노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젤이 상당히 얇은 편이고 화면 대비 전체 스마트폰 크기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노치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800만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옆쪽에는 상태 표시 LED가 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뉴 세컨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지만 동영상을 살펴볼 때 검은색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 않은 편입니다. 네, LG Q9의 뒷면은 LG V40 신큐와 유사한 실키 매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무광으로 처리되었는데 만지는 느낌도 좋은 편이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1600만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아쉽게도 손떨림 보정 기능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참고로 색상은 뉴 오로라 블랙과 뉴 모로칸 블루 그리고 카민 레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LG Q9의 두께는 7.9mm로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전원 버튼이 탑재되었는데 마감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옆면에는 볼륨 버튼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에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별도의 버튼이 탑재되곤 하는데 Q9에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진 않았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면 3.5mm 이어폰 단자와 USB Type-C 커넥터가 탑재되었습니다. 참고로 쿼드 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음악을 자주 듣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LG Q9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CD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AOD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보면은 지금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건 괜찮은데 이 조명 때문에 카메라에서는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크온 기능을 지원해서 화면을 2번 누르면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앱 서랍이 없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취향에 따라서 홈 화면 설정에서 앱 서랍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우선 붐박스 기능을 지원하는데 조금 더 내장 스피커를 이용해서 크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쿼드 덱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MP3를 구매할 필요 없이 LG Q9을 이용해서 다양한 고음질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옵션들도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설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색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밸런스 조절과 같은 기능들도 지원합니다. 다른 멀티미디어 기능들을 살펴보면 우선 FM 라디오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게 재난 방송을 듣기 위해서 최신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탑재되고 있는데 이게 가끔 들으면 옛날 추억도 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DMB 기능도 지원하는데 야외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에게 유용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M 라디오와 DMB는 안테나를 이어폰으로 사용합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들은 이런 사운드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음질 녹음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보이스 레코더를 구매할 필요 없이 좀 더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능을 살펴보면 AI 카메라 기능을 지원합니다.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모드를 자기가 선택해 줍니다. 지금 모드가 선택됐고 그냥 촬영하면 바로 촬영이 됩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드를 살펴보면 자동이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음식 다양한 메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에서는 여러가지 AI 카메라를 꺼면 필터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확인해 보면 HDR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내선 기능은 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평을 정밀하게 잡지 않으면 사진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살펴보면 풀비전이라든지 사진 해상도는 1600만화소, 그 다음에 동영상은 UHD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해상도로 찍어야지만 나중에 편집할 때 조금 더
마진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들을 확인해 보면 설정에도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우선 네트워크에서는 5G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뭐 제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5기가를 지원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5기가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살펴보면 뉴 세컨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설정으로 이렇게 자신 원하는 컬러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통일성을 위해서는 앱 기본 색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OD 기능을 지원하고 앱 화면 비율도 취향에 맞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 이용하면 게임을 플레이할 때 여기 노치 전까지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Q9은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편입니다. 최대 해상도는 3120에 144인데 좀 버벅인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해상도를 좀 낮춰서 좀 재생 속도를 좀 높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라이터 필터 기능을 지원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화면이 약간 노랗게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눈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메뉴를 확인해 보면 지문 잠금 인식 기능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확인해 봤던 노크온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Q9에서 유튜브를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화면에서는 좌우에 레터박스가 생기는데 화면 확대 기능을 이용하면 노치는 침범하지 않고 화면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감상할 때 이 노치가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제는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 노치가 거슬리지 않게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스팔트와 같은 게임들은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사실 퀄컴 스냅드래곤 821 프로세서가 현 시점에서 사용하기에도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네, LG Q9은 깔끔한 디자인과 무난한 성능을 제공하는 중저가 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메라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코드덱이나 방수 방진 기능 등 장점이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 좋은 중저가 스마트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LG Q9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